자,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이미 20일째. 이 정도면 아예 임명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20일이 됐지만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채널A에 숙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까지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명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목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오늘 헌재엔 마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 밤 9시 의총을 소집했는데 임명을 안 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도 최상목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기 바랍니다. 내일을 넘길 경우 모레 잡혀있는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 보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일까요? 최종 시한으로 보셔도 될 듯하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대통령 석방까지 된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탄핵 말고는 없다며 줄탄핵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기조라고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내일 중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가 잡힐지가 또 다른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밤 9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내일도 헌재가 대통령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박자은 기자와 조금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시 꺼내든 거예요? 독을 품었다고나 할까요? 이 8명 탄핵한 사람들 최근 줄줄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정 받았죠. 추가 탄핵에 분명 부담을 가질 만한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까지 냄새를 풍기는 건 분명 초강수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거는 겁니까? 입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대행을 겨냥을 하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 채워야 할 6명의 재판관 숫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은 민주당 입장에서 인용 재판관 1명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파면을 위해서 마재판관 필요하고 그걸 가로막는 최 대행은 탄핵도 불사하겠다. 이런 기조로 읽힙니다. 탄핵안은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되는데요.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박자은 기자가 아까 민주당이 지금 빨리 선고하라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이 충돌하죠. 모순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빠른 선고가 오히려 어려워지거든요. 심지어 최 대행 탄핵한다고 마 재판관 임명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대행의 대행에 대행을 맡을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임명할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봤겠죠. 한 민주당 의원은 최대행이 실제 탄핵이 된다고 해도 이주호 부총리라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마은혁 임명 자체보다는 이것이 헌재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헌재 보내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 앞서 빠른 선고하라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게 채찍이었다면 만약 임명은 헌재를 향한 당근일 수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채우는 게 수건사업 비슷한 헌법재판소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카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행 탄핵안은 실제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민주당 기류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럼 결국 민주당 목표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파면입니다.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 여론의 비판보다 당장 파면의 목표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마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일이니 이 최대행 탄핵안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 일단 다 해보자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독품은 야당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조급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는 게 오늘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탄핵 인용의 조건, 재판관 6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절실한데 그걸 너무 티내면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으니 빠른 선고하라고 헌재에 보여주기식 압박하는 거라는 게 대통령 측 시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박지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